안녕하세요. 김정로 TV의 김정로입니다. 10월 16일은 세계 식량의 날이 되겠습니다.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식주, 의식주 중에서 이제 식에 해당되는 거죠. 이 식자는 이제 먹을 식자라고 얘기하고 밥 식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조건이 이제 의식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먹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입는 것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죠. 뭐 입는 거야 거적대기를 거칠 수도 있지만 먹는 것은 거적대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고, 의식주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다음에 이제 남의 것을 훔치게 되는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이제 범죄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 가난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우리네 그 옛말이 있듯이, 어,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제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은 이제 국가가 해결해주고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기가 막힌 사건을 대변해주는 그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가 있죠. 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아주 그 기가 막힌 사자성어 아닌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88년 10월 16일 날 발생됐던 지강원의 그 인질극 이제 사건이죠. 그게 바로 그 인질극 사건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의 날과 그다음에 지강원 인질극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6일은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식량, 먹을거리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먹을거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 밀을 갖다 이제 수출을 못하게 봉쇄를 하고 뭐 한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어, 뭐 곡물가가 오른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위험 요소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자, 일단 세계 식량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량 안보에 관한 대중인식을 제고시키고, 그러니까 식량을 그냥 단순하게 먹거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식량이 부족하면은 그 한 사회, 국가 사회 내지는 한 민족이 어, 멸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을 제고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식량 문제, 식량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또 있겠죠. 그런 사회가.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농업 개발 협력 노력 촉진 등을 제고해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16일이다. 네. 정말 우리나라 50년대가 이제 그랬죠. 해방이 돼서 건국은 했는데 도대체 이제 워낙 그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먹을 게 이제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어, 그 이제 구호물자 이런 걸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던 그 때가 있었죠.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세계 식량의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식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45년 10월 16일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가 그 창설된 그런 그 이제 기념일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량농업하면 푸드하고 어그리컬처럴 오거나이제이션 정도 되겠네요. 제가 원어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푸드 앤 어그리컬처, 식량농업이기 때문에 1980년에 개최된 식량농업기구 총회에서 지정을 했으며 이후 매년 이날마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FAO가 1945년 10월 16일 날 창설이 됐는데 뭐 그 사이는 뭐 그냥 활동만 하다가 이 세계 식량 농업의 날을 지정한 것이 1980년에 지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전 세계 인구의 9분의 1에 이르는 7억 9천 500만 명이 기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기아라는 게 기아 자동차가 아니고 굶는 게 이제 기아죠. 먹지 못하는 거. 그 중에 60%, 7억 9,500만 명 중에 60%는 여성들이며, 그다음에 5세 이하 어린이들이 또 500만 명이 매년 영양실조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 이거 정말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사실은. 그냥 뭐 먹을 게 흘러 넘쳐갖고서 뭐 갖다 내버리는 음식도 많고 그런 사회가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어, 먹질 못해서 영양실조
인해서 사망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또 있는 거예요. 빈곤 국가에 있는 어린이들의 40%는 어린 시절 겪는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신체와 뇌에 치명적인 장애를 입어서 발육 부진이 초래가 된다. 글쎄 우리나라 군인과 북한의 군인을 비교를 해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체격 면에서 그런 게 확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도 많이 있죠. 우리나라 뭐는 사실 뭐 예전에 비해 보면 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됐죠.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밥풀 하나라도 그 남겨 놓으면은 그릇에 붙어 있는 거 어른들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났어요. 음식을 남기는 것은 아주 벌 받을 짓이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가급적이면 남김없이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노력보다도 이미 몸에 배 있어요. 그런 그 인식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곤 하죠. 네. 네 번째 볼까요? 인간은 기아로 고통받지 않고 필요한 충분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예, 인간한테는 이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권리, 고통받지 않을 권리, 배고픔으로부터. 그래서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을 시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면적에서 뭐 어느 나라는 2배의 생산을 올리는데 농업 생산성이 높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뭐 반의 반도 뭐 생산을 못 한다면은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겠죠. 뭐 물이 충분하다든가 뭐 심어 놓고서 비가 안 오고 또 소위 그 천수답이라고 하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 그러나 뭐 여기저기에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웬만큼 가뭄이 들어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 생산성이 이제 높을 수뿐이 없는 그런 선진국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농업과 식량 생산 분야의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기근 상황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 참 아무리 먹을 게 풍족해도 버리는 거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의 그 식량을 사용을 하고 거기서 남으면은 정말 먹지 못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지금이니까 이렇게 풍요롭고 풍족하니까 뭐 아무런 생각이 없을는지 몰라도 50 년대 60 년대 정말 그 미국에서 보내준 그 식량 그걸 갖고 이 온 국민이 지탱을 할 때는 어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죠. 그런 걸 생각하면은 미국은 참 고마운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한 그런 세대. 예. 그러니까 풍요롭게 풍족하게 먹고 큰 세대는 잘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10월 16 일은 세계 마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취를 해야지 척추 수술이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척추의 날이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1979 년에 부마 항쟁이 이제 있었던 그래서 부마 항쟁 기념일로 우리가 어 기리고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커다란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요 밑에 나오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씌우는 사회다라고 해 갖고 엄청 그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강원 사건이에요. 이 굉장히 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굉장히 그 인구에 해자됐던 그 진짜 어 사자성어 같이 그렇게 돼 버린 팔자성어네요. 지강원 사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강원 사건은 1988년 10월 8일 이송 중이던 25명 중에 미결수 12 명이 집단 탈출해서 9일 동안 서울 시내 이곳저곳으로 도주하며 결국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되거나 자살에 이른 사건을 가리킨다. 이거 굉장히 떠들썩했었습니다. 이때가 88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인데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특히 탈주범들 중 지강원 당시 35 살이었네요. 지강원은 인질극을 벌이는 와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항변한 이후 이 말이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서 회자가 됐죠. 네. 정말 어 팔자성어 엄청난 고사성어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10월 8일 날 인제 이렇게 지강원하고 이제 몇몇 그 제수들을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서 충남 공주교도소로 이렇게 이송을 시키는 거예요, 호송버스를 타고. 이 영등포 교도소는 인제 그 이후에 인제 구로구로 편입이 됐다가 구로구가 인제 신설이 되면서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게 저쪽 인덕원 그쪽에 지금 그쪽으로 인제 옮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은 댓글을 좀 남겨 주세요. 자, 이들은 버스 탈취 3 시간 만에 서울로 잠입을 했다. 네. 그래서 인제 10월 9 일부터 13 일까지 계속 인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절도와 취식과 인질극을 인제 벌인 거죠. 그러니까 탈주범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그들 내부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인제 일부 자수를 하고 또 흩어지면서 이합집산이 된 거죠. 일반 가정에 침입해서 인제 권총 등을 인제 갖고 위협을 하면서 인질극을 인제 벌린 겁니다. 그 10월 14일 날 탈주범 4 명이 그 4 명이 지강헌, 강영일, 안광술, 한희철인데 아마 지강헌이 나이가 제일 많았는지는 모르지만 저기서 아마 그 인제 리더 역할이 됐던 것 같아요. 저녁 8시께 서대문구 창전동 이모씨 집에 들어가 근데 창전동은 마포구죠. 서대문구라고 하면 창천동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모씨 집에 들어가서 권총으로 부인과 딸 등을 위협하고 24 시간 25 시간 동안 하루 쪼끔 넘기는 동안 인제 인질극을 벌리다가 15일 밤에 인제 9시 10 분에 인제 달아난 거예요. 달아나서 탈주범 4 명이 인제 여자로 변장을 해 갖고 그러니까 경찰이 검문 검색을 하지만은 인제 여장으로 변장을 했으니까 인제 그 포위망을 이제 뚫고 나간 겁니다. 근데 사실 뭐 경찰 입장에서 봐도 진짜 서울 시내에서 참 이 검문 검색하면서 이걸 잡는다라는 게 하늘의 별 따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사실은. 참 경찰들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밤 10시 반경 서울 서대문구 북과자동 고모 씨 집에 침입해 고 씨 부인과 5 남매를 인질로 잡은 채 고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8 시간 동안 대치를 이제 했다. 그러니까 북과자동 고 씨 집으로 들어가서 인제 인질극을 인제 벌린 겁니다. 그래서 인제 16 일이 됐죠. 근데 인제 새벽에 그 집주인 고 씨가 범인들이 다 이제 잠에 인제 드는 게 걸 확인하고서 몰래 빠져나와 갖고 인제 신고를 한 겁니다, 경찰에다가. 4시 6 분께 집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파출소에 인제 신고를 인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인제 즉각 서부경찰서 지금의 서대문경찰서 옛날에 서대문경찰서 지금도 다시 서대문경찰서가 됐을까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부경찰서라고 명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서부경찰서 기동대와 무장경찰 200여 명이 출동을 해서 경찰 1000여 명이 고시집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다. 예. 와 진짜 1200 명에다 인제 뭐 이게 난리가 났겠죠. 뭐 동네 사람들까지 해 갖고. 사실 뭐 인질극을 벌이던 범인들로서 뭐 달아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강원은 낮 12시 10 분께 맞다를 붙잡은 채 총구를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틀어 달라. 아마 틀어 달라가 아니고 아마 그 이제 어 제가 알기로는 홀리데이가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홀리데이 테이프를 갖다가 이 녹음 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녹음 그 인제 어 뭐 하여튼 그 테이프 레코더를 인제 갖고 이제 이걸 인제 크게 틀고서 인제 음악이 끝나갈 무렵에 왼손에 든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목에 자해를 가하기 시작을 했다. 예. 사실은 사람이 인제 저쯤 되면은 인제 절망을 하게 되죠. '아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네. 그러면서 12시 22 분에 지강원이 피를 흘리며 의자 밑으로 쓰러지는 순간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들어오면서 지강원에게 총격을 인제 가했다. 이제 총에 맞았죠, 지강원이가. 그래서 지강원이 연세의료원 바로 인제 그 뭐 근처니까 연세의료원에 세브란스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후 4시 55 분께 이제 숨졌고 인질로 잡혀있던 고실 가족 6 명은 모두 무사히 인제 구출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참 인제 이 지강원 사건은 인제 다음 백과에서 보면 이 그림이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좀 크게 볼까요? 네. 바로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권총을 들고 인제 무전 유죄를 인제 외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홀리데이를 인제 달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지스의 홀리데이가 아니고 어 여기 비지스의 홀리데이라고 그랬는데 스콜피온스의 홀리데이를 틀어 달라고 아마 얘기를 했던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인제 경찰이 인제 스콜피온스의 홀리데이가 아니고 이제 비지스의 홀리데이 테이프를 구해다 줬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이 있는데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 됐든 그래서 이제 어느 방송인가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홀리데이라는 이 제목의 노래가 이 팝송에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세 종류를 다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자, 이게 홀리데이, 비지스가 부른 홀리데이가 있어요. 이 영국의 록 밴드가 이제 부른 건데, 이 비지스가 영국 밴드예요. 참 이 영국 사람들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비틀즈도 영국이고 비지스도 영국인데 영국에서 인제 록 밴드 이 밴드가 구성은 되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려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음 작게 해 볼까요? 화면에 들어오게. 홀리데이 비지스가 부른 이 홀리데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누르면은 음악이 나오지만은 또 이 저작권 침해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유튜브 어드레스를 동영상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감상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비지스가 부른 그 홀리데이인데 비지스의 모습이죠. 예. 그다음에 인제 독일의 밴드가 있어요. 스콜피온스가 부른 홀리데이가 있습니다. 스콜피온스가 인제 이 전갈을 뜻하죠, 전갈. 이 전갈의 이제 모습입니다. 전갈 그림이에요. 음 언젠가 이제 독일 거래처 사장과 인제 같이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서울로 쫙 인제 차를 운전하면서 들어오는데 그때 인제 제가 갖고 있던 그 테이프를 이렇게 딱 틀으니까 이 스콜피온스의 홀리데이 이게 딱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사장이 이 저먼 밴드라고 자기 나라 밴드라고 엄청 좋아하던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참 이건 영국의 비지스는 영국의 록 밴드죠. 그다음에 스콜피온스는 독일의 록 밴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프랑스에 인제 샹송 가수가 있어요. 미셸 폴라레프. 미셸 폴라레프가 이 여인이 여자 가수가 부른 샹송 가수가 부른 홀리데이 음악이 있습니다. 이것도 홀리데이, 홀리데이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물론 저도 이 팝을 인제 틀어 주는 그 방송에서 인제 이 팝을 소개하는 사회자가 한 얘기를 인제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홀리데이라는 제목으로 부른 노래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쭉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새 음악 홀리데이라는 음악이 전부 다 나름대로는 인기를 다 얻었던 그런 음악이죠. 비지스 아주 유명한 그룹입니다 진짜. 예. 뭐 스콜피온스도 마찬가지죠. 예. 그다음에 미셸 폴라레프도 어쨌든 샹송 가수로서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가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감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인제 그 지강원 사건을 한번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세계 식량의 날이면서 지강원 사건이 이제 종료가 된 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세계 마취의 날이자 척추의 날 그리고 부마 항쟁 기념일이 있었던 부마 항쟁이 있었던 그런 날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과 같이 이 세계 식량의 날과 지강원 인질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음, 글쎄요, 뭐 권력이든 돈이든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부자와 거렁뱅이, 응? 뭐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이것이 공산주의냐 아니면 자본주의냐 하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그런 뭐 싸움에 있어서도 이건 끝도 없는 싸움이죠. 그러나 그런 이념이 없었던 아주 옛날에도 결국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있는 자들은 더 없는 자들을 착취하려고 노력을 했고 없는 사람들은 거기서 버텨내려고 또 가진 자와
싸움을 해 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결국 이것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이 문제는 항상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저는 이게 모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인제 울고 불고 웃고 또 한탄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다음에 역사, 인류의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글쎄요, 식량의 날과 그다음에 지강한 인질극 사태. 우연히 뭐 날짜는 같지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씁쓸한 주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지강원이 인제 그 인질극을 이제 마감을 하면서 경찰들한테 들려달라라고 했던 그 노래가 있었죠. 앞에 다 소개를 드렸지만 그 홀리데이. 글쎄요. 오죽하면은 그 홀리데이를 듣고 싶었을까요? 정말 쉬고 싶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쉬고 싶었을 거예요. 결국은 인제 자해를 하고 자살을 인제 시도하다가 인제 경찰한테 진압되고 총에 맞아서 결국은 이제 지강원도 죽었죠. 네. 자 어찌 됐든 간에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뭐 적이 될 수 있고, 또 인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들을 서로 조금씩 나눠서 콩도 뭐 나눠 반쪽씩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나누다가 보면은 또 인간 삶의 그 평온함이 올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정말 음 참 생각할수록 씁쓸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또 뭐 몇 가지 그 인제 중복되는 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계 마취의 날이고 또 척추의 날이고, 그다음에 인제 부마 항쟁 기념일이라고 있는데 결국 부마 항쟁도 마찬가지죠. 권력과 그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그 권력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 아니면 그 권력을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그 싸움이에요. 그것이 역사의 그 한 장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고, 그걸 부마 사태라고 얘기하고 또 부마 항쟁 기념일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주제가 쪼끔 뭐 무겁다라기보다는 좀 어 씁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세계 식량. 식량이 없어서 그 난리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뭐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정말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대지가 다 말라 갖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한가 하면은 또 먹는 것이 남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국가들도 있고, 정말 그 '인간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찌 됐든 그렇다라고 해서 정말 여기는 살 곳이 못 된다. 예 얼마 전에 헬조선 했듯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뭔가 서로 반쪽이라도 서로 나눠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다들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 여러 가지 그 심사가 복잡한 내용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